우리 군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 3종 세트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의 탄도미사일은 낮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크고 속도도 빠른 특징이 있다. 사드 T-271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방어가 가능한데 북한은 이 같은 요격 수단이 없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우 국방부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AT 대전 본사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3종 개발 경과를 보고받는다.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바 있다. AT는 발사 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 4대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대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은 현무 4대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 4대1은 탄두 중량이 2톤 T으로 현존 최강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 현무 4대2 미사일은 3만티급 경항공모함에, 현무 4대4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DDH-2 4400톤급 등 함정의 순항미사일인 해성2나 천룡을, 214급 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 해성3를 장착해왔다. 현무 4대2와 4대4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해군은 SLBM 장착을 위해 도산안창호함 발사대를 수평발사대에서 수직발사대로 변경했다. 이 밀톡 김정은 벙커 무력화할 괴물미사일 현무-4의 정체.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최대 사거리 800km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도 중량이 4,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러중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500kg 1톤 수준이어서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 AT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 하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정부 및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차례의 시험에 실패한 끝에 현무-4 미사일 시험에 사실상 성공했다. 현무-4 존재가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4 두 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한 발은 실패했다. 그 전에도 비행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계는 가분수 미사일 시행착오 끝 개발 성공. 이는 현무-4가 무기 상식을 깨는 가분수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사거리가 길고 엔진 추력도 강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에서 10톤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해 500kg 1톤가량의 탄두를 탑재한다. 2톤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가 어렵다.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탄두어로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비롯한 북한 주요 지휘소 등 북한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우리 공군은 이미 미국에서 도입한 GBU-28 벙커버스터 정밀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활약한 무기로 철근 콘크리트는 6m, 일반 토양 흙은 30m 이상 관통에 들어가 폭발한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한 관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GBU-57 벙커버스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중량 14톤의 탄두 중량도 2.4톤에 달해 철근 콘크리트는 강도에 따라 8에서 60m를 관통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GBU-57 두 발을 탑재해 북한 주요 지하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무기도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북한의 일부 전략 지하시설은 파괴하기 힘들다고 한다.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B-61-12 신형 전술핵 폭탄은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지만 핵무기여서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거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국산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위력 강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괴물 미사일 현무-4가 정상적으로 비행해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하는데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겪은 뒤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원래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 5톤 이상으로 증가한다. 유사시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 평양을 때릴 경우 500km짜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 4, 5톤 이상 탄두로 평양 주석궁이나 인근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이 무거운 것은 일반 고폭, 탄두가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텅스텐 합금 등 중금속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무거운 탄두가 일반 폭탄보다 훨씬 높은 100km 이상에 고도에서 마하우 6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제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4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할 때 쓰는 방식인 고각 발사로 발사의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충돌,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고각 발사 방식은 아니며 웬만한 전술 핵무기와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 보유하게 된 한국군.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500kg 1톤이었다. 현무-4가 이를 뛰어넘는 탄두를 달 수 있게 된 데엔 지난 2017년 미사일 지침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미사일에 최대 2톤 탄두를 달 수 있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우리 군 관계자들도 반신반의했던 사안이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종전 미국의 행태로 봤을 때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통 크게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 끌어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무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지대지 미사일에 붙는 이름이다.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사거리 300km, 현무-2B 500km, 현무-AC 800km 탄도미사일과 현무-3 1000km 순항미사일 등이 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1500km로 늘릴 수도 있어 북한은 물론 유사시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주요 목표물에 대해선 현무-3보다는 현무-2 탄도미사일이 주로 활용된다. 현무-2가 현무-3보다 훨씬 빠르고 탄두 위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무-4는 김정은 도발 억제할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무기 현무-4는 최종 검증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유사시 전술지대지 미사일, HISSM과 현무-2,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 미사일 기지, 지휘소,